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만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하고 주택법상 주택 다릅니다.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준주택입니다. 주택이 아닙니다.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시 외 군지역은 신고 안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되는데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 올해 2025년 5월 말까지만 신고하면 됩니다. 계속 이게 유예를 했다고요. 문재인 정부 때 또 2년 유예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또 유예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 신고 안 했다고 처벌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올해 5월 말까지만 신고하면 됩니다.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국대에서 당국대 정책경영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당국대학교 앞에 월세가 얼마냐면 연세, 당국대학교 앞에는 연세로 받더라고요. 연세 600만 원 받아요. 연세 1년에 600만 원 받는다고 한 달에 50만 원 받는 게 아니고 연세, 왜냐면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학생들 방학 때 집에 다 가버리니까 월세로 하니까 방학 때면 다 가버리고 월세 안 내고 갔다가 또 갔다 와서 다시 계약하겠다 이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6개월 가까이 그냥 방을 비워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걸 미리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3월 달에 2월 달에 1월 달에 일대 받겠죠. 그 연세 600만 원인데 계약서를 보니까 차임 350, 관리비 250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 차임이 350이니까 월세로 따지면 30만 원 미만이잖아요. 신고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왜 주인한테 물어봐서 왜 자꾸 신고 안 하려고 하냐 물어보니까 신고하니까 불리하더래. 세금이 더 나오고 뭐가 좋은 게 하나도 없대요. 주인들 말로는. 그 주택임대차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비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관리비를 부풀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장해야 하면 안 되겠죠. 잘못하면 이게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인이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어요. 사기라는 건 기망행위를 해서 즉 속에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면 그게 사기거든요. 진짜 사기꾼들은 사기로 처벌 잘 안 받아요. 법을 모르는 사람만 받는다고요. 남의 돈 빌려가지고 안 갚으면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99%는 사기 아니에요. 사기가 되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빌려가지고 안 갚으면 사기인데 근데 판사가 너 갚을 의사가 없었지 물어보면 아닌데요. 내 이자 지금 많이 줬는데 석 달 동안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힘들어져서 그러는데 다음에 갚을게요 이러면 아니라고요. 그 사기꾼들은 처음에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한 몇 달은. 근데 순진한 사람은 처음부터 이자 안 주면 그 사기로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도 사기 치려면 처음에 이자 많이 주라고 빌려가지고 일단 그 다음 한 석 달 지나서 안 주면 그거는 돈이 없어 안 주는 거지 사기 칠 의도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판사들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임대차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되는 사항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요. 신고 절차입니다. 이것도 책에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역시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신고 간청해야 되고요.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요.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인 경우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중개거래인 경우는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죠. 주택임대차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원래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개사가 해야 된다라고 만들었었어요. 처음에 입법 예고될 때는. 개업공개사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뭐 만만하냐. 부동산 거래 신고도 우리 보고 하라고. 그렇다고 신고한다고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뭐한 짓이냐. 우리가 왜 정부 희생양이 되냐 이렇게 반발해서 그래서 이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신고해주고 돈 받는 거는 상관없다. 그건 중개부서가 아니니까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은 하고 있는데 다른 중개업소는 아무도 안 받는데 혼자 받기는 좀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중개거래라도 주택임대차 신고는 해줄 의무는 없다. 단 해줄 수는 있다. 역시 신고 필정은 지금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즉시 지체 없이가 있는데 모두 지체 없이입니다. 단 즉시라는 표현을 쓰는 게 딱 한 번씩 있습니다. 한 번씩.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휴업 신고를 했다가 재개 신고를 하면 즉시 반납받은 등록증을 반환해야 된다. 즉시라는 표현 한 번 나옵니다. 오늘도 즉시라는 표현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거 빼고는 전부 지체 없이입니다. 조금 있다가 즉시 오늘 한 번 나옵니다. 그 두 번 빼고는 모두 지체 없이라고요. 지체 없이 신고 필정 발급해주고, 그리고 만약 정정사항이 있으면 정정 신청할 수 있고, 해제됐을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해야 된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때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야 되고요. 동주민센터에.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신고를 했다면 이 법상 주택임대차 신고는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신고 접수 시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고요. 금지행위, 금정체계, 조사 이런 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준용한다. 준용한다는 준해서 적용한다 이 뜻이죠. 뉴스에 많이 나오대요. 그 헌법 재판관들이 판결하는 거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준용. 그대로 적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준해서 적용한다. 그 뉴스에 나오면 좀 법률 용어 이런 걸 잘 모르는 거는 인터넷에 찾아보는 게 좋아요. 법률 용어. 자, 주택임대차 신고 30일 이내 해야 되고요. 거래 당사자 직거래가 인 경우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되고요. 한 명이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단 증빙자료와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되고요. 중개거래라도 개공이 할 의무는 없다고 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공이 해야 된다 했죠. 요거는 할 수 있다. 변경,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관청에다가 신고를 하는데 단 신고관청은 군대 읍면동장한테 위임돼 있다. 그래서 지금 주택임대차 신고하는 거는 99%가 동주민센터에 그냥 전입신고하러 갈 때 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면 된다고요. 개업공개사가 해주기는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위임장하고 이런 거 다 있어야 돼요.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고요. 전자문서는 요거 조금 잘못된 게 있네. 전자문서는 본인만 가능한 게 아니고 요게 본인만 가능한 게 아니고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본인, 전자문서, 본인, 대리인 다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전자문서는 대리인이 안 되거든요. 근데 주택임대차 신고는 본인도 가능하고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는 본인도 가능하고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전자문서로 대리해 줄 수 있는데 그 대신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다 업로드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대리인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 하는 거예요. 대리인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따로 대리권 증명하는 문서를 업로드할 필요가 없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근데 주택임대차 신고는 대리인이 할 수 있는데 그 대신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업로드해야 된다. 거기 인터넷에. 신문증을 제시해야 된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때 신문증을 제시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됩니다. 옛날 공인인증서.
있으면 된다고요. 그게 신분증에 가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방 제출인데, 일방이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 체결 사실, 입증 서류 등을 첨부해서 신고 관청에 제출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고, 계약서 없으면 계약 체결 사실 입증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꼭 문수로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구두 계약도 가능하죠. 자, 계약서 제출인데 신고사항 기재한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 제출 시 신고서 제출로 간주한다. 전자계약을 하면 따로 임대차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모두 할 필요 없습니다. 전자문서,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본인만 가능한데 주택임대차 신고는 대리인도 전자문서로 할 수는 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인데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고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 제출은 해야 된다. 동주민센터에 갈 때 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면 되고, 계약서가 없으면 임대차 신고서 들고 가면 된다. 그 다음에 다 했던 내용입니다. 또 반복인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신고를 했다면 이 법상 신고를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원래 확정일자 받으려면 600원인가 얼마 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본다라고 했으니까 돈 낼 필요도 없어요. 돈도 안 내도 돼요. 주택임대차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제가 아까 현 정부에서도 주택임대차 신고는 옛날에는 임대차 3법이라고 부르다가 요즘은 뉴스에 임대차 2법이라고 나와요. 즉 3법에서 요거는 빠졌다는 이야기, 빠졌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계속 간다는 이야기. 주택임대차 신고는 그 주택임대차 신고서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개거래인 경우는 이게 더 추가된 거예요. 2024년 1월 1일 현 정부 들어서 추가된 내용이라고요. 자, 316페이지 교과서에 있는데 자진신고자 감면 제외입니다. 자진신고자 리니언시 제도인데,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해 주는 제도가 있죠. 자, 감면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원칙은 과태료, 이게 공인중개사법에는 없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만 자진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감면 대상이 아닌 것인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대금 지급자료 미제출료 1번부터 3번까지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4, 5, 6번 이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요 6개는 자진 신고해도 과태료 면제 감경해 주지 않는다. 자, 감면 받으려면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면제된다. 즉 매수인이 계약해 놓고는 신고하는 거예요. 매도인이 다운계약서 안 적어주면 계약 안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적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자진 신고한 사람은 면제 준다고, 조사 시작되기 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런 거는 안 적도록 조심을 해야 돼요. 나중에 폭로를 한다고, 폭로한 사람은 면제 준다고요. 자진 신고를 하면.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줍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하여 3회 이상 과태료를 감면받은 경우, 1년에 4번째 자진 신고하면 완전 상습범이기 때문에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제가 옛날에 막 분양권을 10개도 가지고 있어 봤는데 이걸 1년에 4번이나 거래 할 수가 없더라고. 거래가 안 돼서 아무리 팔라고 해도, 싸게 팔라고 해도 안 팔려요 사실. 316페이지 317페이지 이 자진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넓혀보기 이렇게 돼 있죠. 그 316, 317 시험에 나왔다는 이야기도 없잖아요. 넓혀보기. 그러니까 좁게 공부하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깊이 하려면 해야 되는 거고, 좀 낯설고 별로 안 들어본 거 이런 거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중요한 거는 계속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쉬운 문제가 중요한 거고 어려운 문제는 안 중요한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문제 많았어요, 모의고사에. 그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으면 안 중요한 건데, 근데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 학원에. 그러니까 안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자,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입니다. 특례, 특별히 예외라고 했죠. 자, 외국인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요거 용어 정의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286페이지. 286페이지에 있는데요. 맨 밑에 용어 정의가 있는데, 그 외국인 4번에 있잖아요. 4번 286페이지 맨 밑에 4번 외국인 등에 대해서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임원의 2분의 1 이상,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되고요. 외국 정부, 국제연합, 그 산하기구, 전문기구, 정부간기구, 준정부간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도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됩니다. 뭐 유엔이라든지 이런 거다, WTO 이런 거 전부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됩니다. 자, 외국인 특례인데요. 326페이지에 있는데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안 하면 3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그럼 이게 매매 X,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매매 계약은 X, 이 말은 매매 계약은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신고한다는 이야기,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60일 이내에 하는 게 아니라 매매는 특례가,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는 X라는 말은 매매 계약은 외국인이든 우리나라든 똑같이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한다고 했죠? 여기서 계약은 그러면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은 X, 이 말은 매매 계약은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30일 이내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외국인이 3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가 되래요. 근데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60일 이내 안 하면 300만 원 이하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신고 안 한다고 했죠? 외국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례의 특별히 예외예요, 외국인만. 계약 이외의 원인, 신축, 정축, 개축, 재축, 판결, 경매 이런 것도 외국인은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해도 되죠. 그래서 특례, 특별히 예외라고요. 100만 원 이하가 되고요. 계속 보유 신고.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돼. 계속 보유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되요. 추성훈 씨 텔레비전에 좀 나오던데 그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일본인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은 시민권이라는 게 없어요. 영주권밖에 없어요. 그 영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영주권 가진 자는 외국인이거든요. 일본에서 보면 시민권자는 자기 나라 사람인데, 그래서 일본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제1동포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2동포, 제 캐나다 동포, 제 호주 동포 이런 말은 잘 안 쓰죠, 뉴스에. 왜냐하면 호주, 캐나다, 미국 이런 데는 시민권이라는 게 있어요. 시민권 취득하면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시민권 취득하면.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아까 외국인 등의 용어 정의에 나오진 않았는데 판례는 있어요. 즉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는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도 외국인 아니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 만약에 추성훈 씨가 우리나라 사람일 때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외국인으로 국적이 바뀌고 나서도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신고해야 된다고요. 6개월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되려.
그 다음에 허가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허가 안 받으면 무효고요.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5일인데 이걸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할 수 있고요. 또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도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 관련법이 최상위법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다 더 상위법이라고요. 군사 관련법은. 그래서 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 행위 제한을 하고 있지만 산꼭대기 군부대는 있잖아요. 여기 이천에는 없어요. 산꼭대기 군부대 없어요. 혹시 어디 잘 알아요? 그러면 분당 성남에는 그 청계산 이런 데 다 군부대 있어요. 청계산 같은 데 다 군부대. 그 군포의 3번에 수리산 가면 거기도 산꼭대기에 군부대 있어요. 공군 사이트. 그 우리나라 공군 사이트를 거의 다 미군이 관리하나 보더라고요. 그 미군들이 우리나라 정보 다 파악하고 있고 우리나라 마음대로 전쟁도 못 하잖아요. 국군 통수권도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다 지금 지배할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본다면. 정보도 다 미국에서 받잖아요. 미국 CIA한테 받아가지고 뭐 마약 이런 거 잡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보를 거기서 다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그 군 관련 거는 이게 15일 안에 허가 안 내주고 30일 이내에 허가 내줄 수도 있다. 이 허가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를 위반하면. 자, 암기 프린터는 27번에 있죠. 외국인 특례 27번. 군문, 천생야 이 5군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게 옛날에는 문화재보호법이었어요. 옛날 법 이름은. 지금 법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허가받아야 된다. 이런 지역이 땅값이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지금 이런 지역이 싸죠. 그 싼데 우리나라 사람은 여기 투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허가 안 받아도 된다고. 근데 외국인은 땅값은 싸지만 예를 들면 울릉도, 독도, 이를테면 극단적인 예를 들면 독도는 물론 개인 땅은 아니라서 사고 팔 수는 없지만 독도를 일본 사람이 다 사가면 안 되잖아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제주도 땅도 지금 중국 사람이 엄청 많이 샀다고 하죠. 그래서 돈은 안 되는 땅이지만 근데 외국인들이 사면 좀 바람직하지 않는 땅들입니다. 이런 데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생태경관 보존지역 이런 거, 야생생물 특별보호구 이런 게 산 위에 올라가니까 편말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산에 다니면서 뭐 개발지향구 이런 것도 하얀 편말 붙어 있는 거 봤죠? 군문, 천생야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이게 몇 번 출제됐습니다. 328페이지. 328페이지. 거기 보니까 31, 32, 33에 나왔다고 돼 있잖아요. 밑에 박스에 있잖아요. 328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329페이지까지 4번이라고 돼 있는데 너는 왜 5번이냐 이렇게 또 질문하던데 그 2의 2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 2의 2를 그냥 저는 3번으로 한 거예요. 5개. 숫자가 2의 2냐 뭐 3번이냐 이렇게 묻는 건 아니거든. 그냥 5개 기억하시면 오지선당이 잘 나온다고 그래서 군문, 천생야 이런 데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신고관청은 신고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의사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분기가 3개월이 1분기죠. 그 다음에 신고 허가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의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49번에
3번에 있습니다. 49번에 3번 1개월. (30일) 49번에 3번 있어요. 번호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허가구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구역. 조금 전에 이게 외국인 특례에 의한 허가하고 여기 허가하고는 좀 달라요. 조금 전에 군문, 천생야 이거는 외국인 특례, 외국인만 특별히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이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허가구역 요거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다 적용되는 거예요. 특례가 아니고 예외 없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까 외국인 특례는 외국인만 적용되는 거고, 그 지금 요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뭐 강남 3구 오히려 허가구역을 더 넓게 지정했다 이렇게 나오죠. 옛날보다 아파트만 지정했다 이렇게 하는데, 자, 그 허가입니다. 요거는 외국인도 해당되고 우리나라 사람도 해당되고, 조금 전에 천년기념물 이런 거는 외국인들만 해당되는 거고요. 자,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시험에 5년 범위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데 기출문제 7년 동안 지정할 수도 있다. X로 출제됐었어요.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지역 등은 동일한 시도 일부인 경우에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지금 둘 이상이 경기도하고 서울에 걸쳐 있다면 국토부 장관이, 같은 서울시 안에 있다면 시도의사가 지정하죠. 그래서 제가 국토부 장관에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곳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문서로 질의했더니만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한 곳은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세종시는 충청남도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개발 사업을 시행하니까 투기가 생길 우려가 있죠. 그래서 그것만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했고요. 이번에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이 지정했다고 나오잖아요. 원칙은 같은 시도 안에 있으면 시도이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한다고요. 경기도는 지금 거의 없어요. 여기 용인, SK 하이닉스, 뭐 원산면 이런 데 지정돼 있고요.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이런 데 지정돼 있어요. 지금 3기 신도시 예정지역. 사전청약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전청약. 지금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한 대가 추정 분양가보다 1억 넘게 올랐대. 84제곱미터 기준으로. 교산지구 이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확정도 안 된 거 몇 년 그냥 기다리고 있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자, 335페이지인데요. 335.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그 지금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걸 쭉 다 읽어보면 이걸 정리한 거예요. 그냥 한 페이지로. 그 책에는 따로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자,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려면 먼저 조사를 해야 돼.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를 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거쳐야 된다. 개헌 선포하려 하더라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더라고요. 그런 이런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이유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사실은 형식적인 절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세훈 시장 마음대로 그 위원들을 임명하기 때문에 말 안 들으면 다음에 임명해야 하네요. 안 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심의위원회 가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찬성하냐 물으면 예 찬성합니다. 빨리 밥 먹으러 갑시다. 수당 받고 좋더라고요. 돈 가면 하루에 최소한 30만 원 이상 주거든요. 한두 시간 회의해도. 그러니까 사실은 거수기에 불과해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이게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심의위원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러면 만약 시도의사가 지정한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재지정하는 경우에 이번에 서울시의 경우는 재지정이 아니고 해제하고 다시 지정했죠. 재지정은 해제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연장하는 거예요. 재지정이라는 거는. 한번 해제해버리면 그 사이에 다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지정을 한다는 건 계속해서 5년 지정했다 또 5년 더 연장하는 거, 이게 재지정이라고, 해지 안 한 상태에서. 그 재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를 해야 돼. 처음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럼 처음 지정하는 게 까다로워요? 절차가 재지정하는 게 까다로워요? 재지정이 까다롭죠. 왜냐하면 국민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이게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아무래도 거래하기가 더 힘들어요. 무조건 이거는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 부동산 취득자금조달계획 이런 거 다 내야 돼요. 허가구역에 있는 경우는. 또 지금 서울시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세도 못 준다고 2년 동안 살아야 돼. 무조건 그 아파트 샀으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있죠. 그 재지정 절차가 더 까다롭다고요. 그래서 의견 청취를 해야 되니까 까다롭다고요. 누구 의견을 청취하냐면 국토부 장관이 재지정할 때는 시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시도의사가 재지정하려면 자기가 자기 의견 청취할 필요는 없죠. 자기가 다시 재지정한다는 건 자기 의견이 그러니까 재지정하는 거잖아요. 시도의사가 재지정한다면 시장군수구청장 의견만 청취하면 된다고. 자, 그리고 이제 심의를 거쳐서 지정,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5일 후에. 이것도 5일 후에 시험에 나왔는데 7일 후에, 숫자 7일, 10일 이런 게 많으니까 10일 후에 X, 5일 후에 발생합니다. 오늘 11시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정, 그거는 선고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즉시.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즉시는 아니고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그 시험에 즉시 효력 발생한다. X 이렇게 나왔어요.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예? 매년 5일 후에 이 숫자 이런 걸 뭐 단순히 암기할 수밖에 없어. 왜 5일로 정했냐? 이 5일,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는 5일 이게 또 편법을 동원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요. 그래서 아예 즉시로 바꾸려고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5일이에요. 5일. 5일 이게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허가구역 지정돼도 한 달 안에는 팔 수 있는 거예요. 한 달 안에 팔면서 둘이 합의해가지고 이거 지금 하면 허가 받아야 되니까 계약 날짜를 한 달 전에 한 걸로 해버리면 허가 안 받아도 되잖아요. 편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35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30일 이내 하면 되잖아요. 35일이 아니고 한 30일 정도 있네 대략. 그럼 옛날에 한 30일 전에 계약한 걸로 해버리면 허가 안 받아도 되는 편법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 5일 때문에. 지정 공고를 누가 하냐면 국장이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으면 국토부 장관이 공고할 것이고, 시도의사가 지정했으면 시도의사가 공고하고요. 공고 내용에는 보면 지정기간, 지정토지, 지형도, 오늘 문제에 있어요. 지형도입니다. 지적도 임야도가 아니고, 오늘 문제 풀어보세요. 쉬는 시간에. 지형도, 기준 면적 이런 걸 공고해야 됩니다. 지적도 임야도 X 있을 거예요. 오늘 문제에. 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지형도면 이게 좀 달라요. 조금씩. 지정 공고하고 나면 통지를 해주는데,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으면 시도의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해주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줘야 된다. 시험에 시도의사가 직접 등기소장에게 통지한다. X로 나왔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통지합니다. 왜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할 것 같아요? 왜? 등기법에 보면 등기법 55조인가, 지금은 법조문이 바뀌었을 수 있는데 옛날에 55조였는데 절대적 각하 사유 들어봤죠? 등기법에. 등기할 물건이 아닌 경우, 등기 관할을 위반한 경우, 허가구역에서 허가증 없이 등기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각하해야 된다. 이런 말 아직 안 들어봤어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도 각하, 기각, 인용 요 셋 중에 하나를 하잖아요. 그 각하라는 말은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각하라고 하면은 뭐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할 대상이 아니다. 뭐 절차적 흥결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탄핵이 잘못됐다 하면 그건 각하라는 말을 쓴다고요. 각하. 기각은 심사 대상은 대상인데 다수결로 인정하지 않는 게 기각이죠. 그래서
허가구역을 등기소장이 통제하는 이유는 등기소장이 알아야 그 허가구역 안에서 등기 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증이 없으면 각하하려고 알려줘야 돼. 각하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고합니다.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 이거 반대로 할 수 있다고 15일 이상 공고하고 7일간 열람. 이게 옛날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었다고. 아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보통 이런 거 뭐 지정 절차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절차가. 암기해야 돼. 암기. 그래서 70주파 공고가 7일이고 열람이 15일이에요. 그걸 반대로 7일 이상 열람 15일간 공고 이러면 X라고요. 70주파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저도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70주파들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집에 산으로 넘어다니고 이렇게 했어요. 70주파 7일 이상 공고. 자, 해제, 축소도 지정 절차를 준용한다.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해제, 축소, 재지정의 경우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처음 지정했을 때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허가 대상 계약입니다. 지금 토지에 대해서만 허가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허가 받아야 된다 했죠. 아파트 토지 지분이 있으니까. 지금 서울의 허가구역은 아파트만 받아요. 아파트만. 빌라 이런 건 허가 안 받아요. 근데 아파트 토지 지분이 있으니까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의 경우에만 허가받습니다. 예약을 허가받기 때문에 가등기도 허가받습니다. 유상계약만 허가받기 때문에 무상으로 승여한 경우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이런 거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권, 저당권은 허가 대상 아닙니다.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의 경우에만 허가받습니다. 자, 허가 기준 면적입니다. 암기 프린터는 32번에 있습니다. 그 336페이지 그 박스 안에 공고해야 되는 거 그 3번에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의 지형도라고 했어요. 나중에 문제에 보면 지적도 X로 돼 있다고 했어요. 자, 338페이지 그 박스에 일정 기준 면적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습니다. 지금 칠판하고 우리 교과서 338페이지 박스는 이하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게 화살표가 초과라고 돼 있잖아요. 이 면적을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되고 우리 교과서는 이 면적 이하면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초과 반대가 미만이 아니고 이하죠. 초과는 그 숫자 제외, 이하 이상은 그 숫자 포함. 초과 반대가 미만이 아니고 이하입니다. 근데 그 우리 여기도 돼 있고요. 여기도 돼 있고 우리 교과서도 338페이지 그 박스 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지금 서울시에는 주거 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10%로 공고해놨어요. 그래서 6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돼요. 아파트. 왜냐하면 아파트 60제곱미터라고 하면 토지 지분이기 때문에 지분은 60제곱미터면 아파트 평수는 엄청 큰 평수여야 되겠죠. 아파트 면적이 5,9제곱미터 이런 거 있잖아. 아파트 8,4제곱미터 해봐야 지분은 10제곱미터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토지 지분은. 그러니까 우리 시험 볼 때는 60제곱미터인데 서울시는 지금 6제곱미터 초과되면 왜냐하면 10%에서 30%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서울에서는 10%로 정해놨다고 이 기준 면적의.
서울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거 6제곱미터만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돼요. 지금 현재는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해서 공고할 수 있다고요. 그 10%는 보지 말고 그냥 요 면적만 시험에요. 10% 6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안 나와요. 서울에. 현실은 그렇지만 60제곱미터 주거 60, 상업, 공업 150, 녹지 200, 미지정 60제곱미터 초과. 도관 농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문제에서 도관 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4개에 속하지 않는 땅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땅 중에 있을 수 있다. 매립해가지고 아직 용도지역지구구역이 안 정해질 수도 있어요. 안 정해진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강력한 행위제한을 받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뭘로 바뀔지 모르니까 미지정될 수도 있다고. 이게 원래 도시지역 안에는 주거, 상업, 주상, 공, 녹 있잖아요. 근데 아직 지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매립한 땅이면 그거는 이제 가장 강력한 거, 이게 최고 강력한 행위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최고 좁잖아요, 면적이. 뭘로 지정될지 모르니까 60제곱미터로 되어 있다고요. 60제곱미터만 초과해도 허가받아야 된다고요. 기농한 임백천, 이렇게 기타 기농한 임백천, 기타 농지 임야. 그래서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한 경우에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허가 절차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